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제가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많이 잘렸죠? 저희 어머니 기승에 못 이겨 좀 많이 잘랐네요. 머리가 한결 가볍습니다. 이번에 감기가 걸렸는데 저희 아들이랑 같이 걸려서 이 감기가 굉장히 좀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 나아가는 중인데 이 콧물이 좀 멎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버티기 힘들 때는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약을 조금 섭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집안일, 집안 청소하고 또 사무실 이 영상 찍기 전에 또 청소를 한다고 조금 피곤한 상태네요. 이른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상차림을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된장국이 한참 전에 만들었는데 이것을 버리기는 좀 아까워서 냄새를 맡아보니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감기 때문에 샐러드를 좀 섭취를 못한 상태여서 양배추가 엄청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먹지 않으면 양배추도 색깔이 갈 것 같아서 오늘 부랴부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조림인데 만든 지는 꽤 조금 됐는데 금방 다 먹질 못할 것 같아서 냉동고에 얼려놨다가 오늘 이렇게 데펴 보았네요. 그리고 오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또 부추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이 좀 푸짐한 것 같네요. 맛이 좀 느껴지면 좋겠는데 맛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네요. 원래 사과 샐러드를 해 먹으려고 사과를 샀었는데 사과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감기 걸리는 바람에 지금 사과를 좀 절제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과를 오래 냉장고에 놔두면 시들어질 것 같은데 냉장고 안에서 좀 오래 버텨주길 바라며 샐러드를 오랜만에 먹으니 되게 맛있네요. 오늘은 부추전을 좀 초장에다 찍어 먹고 싶어서 초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원래 쓰시려고 동태를 구매하셨는데 집 냉장고에는 넣을 데가 없어서 저희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갖다 드리려다가 저희 아들이 또 생선을 좋아하니까 장조림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요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망했죠. 이 동태조림이 진하게 이렇게 간이 돼야 되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겉에만 소스만 좀 진하고 동태 살은 간이 하나도 안 배어 있어서 다시 요리를 손을 봤죠. 두 번째는 조금 더 간장을 더 많이 넣고 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간장을 좀 더 충분히 넣으니까 간이 이제는 좀 잘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양배추에다가 샐러드에다가 크림치즈를 얹어서 먹어봤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느끼했는데 다 먹고 나니까 또 이 크림치즈가 올려진 양상추 샐러드가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자동적으로 크림치즈를 얹어서 샐러드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4월 말부터였나요? 저희 아이가 감기에 걸리기 시작하더니 감기가 코로나 이후로 감기가 뭐 3일 약치였다 해서 금방 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주일 넘게 한 번 약을 타고 또 2번 약을 탈 정도로 감기가 좀 길게 가서 겨우겨우 나았다 했는데 또 다른 감기가 걸리고 반복적으로 뭐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은 지 얼마 안 됐고 일주일 겨우 지났나 또 아이가 뭐 열이 이렇게 오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을 또 가게 되고 또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선생님께서도 덩달아 걱정을 해주셔야 돼서 와, 그 부담이 이제 서로가 전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모도 나름대로 부모의 역할을 했는데 아이가 낫지가 않으니까 병원을 또 가야 되나 이런 걱정.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결심을 하고 가족 비타민제랑 그리고 이제 목감기에 좋은 그 배도라지 X스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매를 했습니다. 평소에 되게 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편인데 뭐 채소, 과일, 뭐 라면은 웬만하면 좀 안 먹으려고 하고 나름 노력 중인데도 체력이 좀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져서 아이가 감기 걸리면 내가 감기 안 걸리면 다행인 거고 보통은 이제 저도 같이 감기를 걸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찌짐에 청양고추를 넣었는지 좀 맵네요.
정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밥을 금방 먹고 나니 또 잠이 오네요. 기억력이 좀 좋으면 좋을 텐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기가 정말 좀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가 수요일 날부터 아픈 조짐이 있어서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셨죠. 아이가 목이 아프다면서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아이 목요일 날 이제 새벽이었죠. 새벽에 아이가 열이 있어서 자다가 몇 번 깼습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먹이고 이렇게 얼음 찜질은 아니지만 수건으로 이렇게 좀 이마에 얹어주고 그렇게 겨우겨우 재워서 아침에는 학교를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서더라고요. 그 목요일이 저희 아이 학교에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팜플렛을 미리 받았고 거기 가면 팜플렛에 보면은 이제 제가 아는 아이들 그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 한번 구경을 가고 싶기는 한데 아이가 이제 저희 아이가 아픈 것을 제가 알았고 뭐 오케스트라는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아쉬운 생각을 하고 오전에 이제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열이 있었다고 병원 데리고 가고 집에서 쉬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선생님께 아이가 좀 쉬어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뭐 항상 흔쾌히 쉬어도 된다고 뭐 결석 처리 그거 해드린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도 그냥 될까요 보다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멘트가 더 나은 것 같길래 그렇게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죠. 바로 연락이 오진 않았고 한참을 있다가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웬만하면은 문자로서 네 괜찮습니다. 쉬고 뭐 보내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이셨는데 그날은 전화가 오시길래 이거 너무 자주 저희 아이가 아파서 결석을 자주 하니까 좀 선생님께서도 난처하셔서 좀 설득을 하시려고 조퇴로서 연락이 오셨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어쩔 수 없이 그날 졸업 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리 제가 이렇게 공지를 받은 것은 아니라서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연락 드리는 것을 깜빡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시길래 이게 뭐 집에서 쉬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찍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보내고 아이를 사진만 다 찍고 조퇴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통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뭐 아침에 병원 데리고 갈 거니까 한참을 재웠죠. 재웠는데 연락을 이제 끊고 부랴부랴 아이를 깨워서 너 사진 찍으러 가야 돼 하면서 아이도 몰골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진 찍는 게 급하니까 막 머리 새집이 이렇게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대충 분무기로 뿌려서 빗어주고 옷도 그냥 입었던 그대로 티에다가 긴팔 티였네요. 감기 걸려서 긴팔을 입혔었고 뭔가 이렇게 어두침침하더라고요. 이미지가. 그래도 가서 찍기만 하자 하면서 그 사진이 9시쯤부터 촬영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조금 늦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천천히 학교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도 그래도 뭐 사진 찍는다 하니까 찍고 그냥 편하게 엄마랑 집에 오면 돼 하니 조곤조곤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아이랑 같이 등교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한테 물어봤죠. 지금 이 등교길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 때문에 혹시 구경 갈래 물어보니까 아이가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교실로 간다고 하길래 아이를 보내놨는데 저는 어차피 아이가 뭐 사진만 찍으면 데리고 갈 거라서 뭐 사진 찍으면 뭐 1시간 아니면 뭐 조금 늦으면 뭐 1시간 반 걸리겠지. 제 예상이죠. 그렇게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 좀 있다가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에 있는 겸 등굣길 오케스트라가 이제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수업이 시작하고 오케스트라가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향했죠. 뭐 예전에는 정말 복음을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저를 환영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아이들한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좀 행복하게 정말 뭐 학교를 드나드는 그런 시절이 있었었는데 그 아이들 간에도 저를 환영해 줬다가 다시 이제 저를
좀 모른 척하는 그런 아이들도 서서히 생기기 시작해서 그런 아이들이 무수히 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저와의 이제 관계가 틀어지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그래도 좀 남아 있기는 한데, 괜히 이제 많은 수의 아이들이 저를 이제 저를 환영해 줬다가 이제 등을 돌린 상태라서, 저도 뭐 그렇게 학교에서 뭐 당당하게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시작되었고, 한창을 하고 있었죠. 이제 마칠 쯤이었는데, 저는 이제 일부러 이렇게 햇빛도 뭐 비춰지지만은 얼굴을 가릴 겸 이렇게 몰래 갔죠. 몰래 가서 구경을 하고 있으니, 어떤 어머니, 제가 아시는 그 학부모님께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뭐 저의 존재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저를 보면은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고, 뭐 예전에 뭐 차를 태워주신다고 집에 갈 때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그 호의를 좀 받아들이진 않았죠. 그래서 차라리 차를 제가 얻어 타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어머니신데, 그 두 자매가 학교에 다니는데, 둘째 딸이죠. 딸한테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지 싶어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그 따님의 그 오케스트라 하는 것을 보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좀 인사를 해주시고, 저도 뭐 아이가 대견하다면서, 체구가 작은데 색소폰을 이렇게 들고 있다면서 그렇게 좀 얘기를 나눴었고, 그런데 이제 제 눈앞에 저희 사무실에 정말 자주 왔었던 그 중요한 아이죠. 행동대장이라고 하면은 캐릭터가 맞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저 앞에 이렇게 딱 고개를 제 얼굴로 이렇게 치켜 올리면서 저를 많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정면에서. 그래서 누가 봐도 나예요, 나 하는 그런 표정에, 어떻게 저를 알아보고 제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무 반갑다 하면서, 이모 알아보고 왔구나. 혹시 이모 냄새가 나서 맞고 온 건 아니니? 이렇게 장난도 치고. 마치 자석 같더라고요. 어디에 있든 그 아이는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마주하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저희 가게 사무실에 또 자주 오는 그 친구도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해주고 반가운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남자 아이들도 몇몇 있길래 멀리서 이렇게 인사를 해줬죠. 인사를 해주니 좀 서먹한지, 저랑 교류를 조금 했던 애는 그래도 이렇게 인사해주더라고요. 손인사 해주고 바로 고개를 확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애는 인사를 해도 그냥 시무룩하게 뻘쭘하게 그렇게 인사를 받아주고. 그래서 뭐 저가 만약에 정말 저를 환영해주는 친구가 없었다면, 다른 아이들, 조금 서먹서먹한 그런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사를 하기가 정말 어렸을 텐데, 그래도 이제 저와의 정말 가까운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친구들이 저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들 이름 불러주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이제 있었죠. 그리고는 교감 선생님께서도 저를 알아보셨더라고요. 제일 먼저 알아보셨죠. 교감 선생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잘 지내셨냐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교감 선생님이 요즘은 괜찮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졸업만 여기서 하면은 제가 만족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팜플렛 필요하실 것 같아서 팜플렛까지 이제 직접 또 갖다 주시더라고요. 교감 선생님께서는 작년에 이제 새로 오셨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이렇게 학교 설명회 때였죠. 그때 이제 교감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의 신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조금 눈치를 챘고 그리고 제가 그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랑 마찰이 있었을 때 아이 하교하는 것에서 독립적으로 이제 하교를 시키려는 것을 이제 만류하시다가 만료도 했었고 그리고 또 또 좀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주목받을 만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교감 선생님도 같이 가담하셔서 저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셨는데 제가 하나님 얘기,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감 선생님께서도 같은 기독교인이신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너무나 힘든 길을 가니까 너무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힘드실 것 같다고 조금 도움도 이런저런 세상에 그런 지식 그런 의료 혜택 이런 것도 받으면서 좀 제가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것은 저의 사명의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의 이제 좀 확고한 같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이제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갔었고 그래도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저를 정말 아껴주신다는 그런 마음은 저는 받았죠. 그래서 일이 또 어떻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넘기게 해주셔서 항상 이제 저와 저희 아이를 지켜보면서 한 번씩 인사드릴 때 정말 격려를 많이 해주셨죠. 정말 할 말이 없을 때도 정말 좋은 하루 되시라면서 항상 그런 멘트를 해주시고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보이기만 하면 저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마음을 써주는 그런 지금은 정말 고마우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를 알아보시고 얼굴도 이렇게 가렸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또 알아보시고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시니 너무나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외에도 몇몇 분이 있었는데 또 생각나시는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그 부목사님의 이제 사모님이신데 아이가 이제 학교 다니니까 구경 왔다가 이제 저를 알아보신 거 아니고 제가 알아봤죠. 알아봐서
이런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고, 이제는 그 부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셨고 해서 그 사모님도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가 이제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적응을 하고 있어서 쉽게 전학을 못 보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니고 계시는 상황이셨고, 그 사모님도 이제 제가 한창 저희 복음으로서 이제 제가 학교에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가면은 아이들이 정말 정말 처음에는 소수의 아이들이 있다가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이랑 같이 운동장에서 놀이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학부모님이 보시고 항상 주목을 좀 끌었었는데, 그 사모님께서도 이렇게 관찰을 하셨겠죠. 관찰을 하시다가 이제 저에게 그게 은사냐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행보에 대해서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신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날 아이 졸업 사진 때문에 학교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사모님께서 이제 어디 가시는지 제가 물어봤죠. 물어보니 봉사로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봉사를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봉사를 하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사는 너무 좋죠 하면서 화이팅 하세요 하면서 응원도 해드리고, 언제나 좀 저를 보시면은 반갑게 그렇게 또 수다도 떨어주시고 해서 그날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벤치에 앉아 있고, 정말 6학년 아이들이 사진 찍는 곳 바로 이제 조금 떨어진 벤치였죠. 거기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는 인물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들 구경도 하고, 또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를 좀 챙겨주시더라고요. 챙겨주는데 뭔가 저희 아이는 멀리서 봤을 때 뭔가 조금 외로워 보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저도 이제 말이 많이 없고 조용한 아이라서 그런 외로움을 저도 잘 알죠. 알아서 그런지 그렇게 걱정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걱정이 너무나 되겠지만은 제 성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도 다 하나님 일에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나를 그런 아이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걸 생각하면 저희 아이도 이제 제 성격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소심하고 예민하고 다른 아이들은 일에 몰려 있는데 좀 외로워 보이는 아이를 보면서 너도 좀 그런 거를 지금 겪고 있구나. 그렇다고 그게 비정상적이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는 과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거짓 1시간, 2시간을 넘겼었죠. 1시간 반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9시부터 거짓 11시까지 기다렸었나요? 기다렸는데 선생님께서 멀리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못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제가
일찍부터 여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오시길래 인사를 건네시고, 아이가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미 2시간이 지났는데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건물 들어가서도 뭐 찍는 게 있다고 하시나, 사진 촬영이 더 남아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제가 좀 기다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못 기다리겠어요 하면서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끝나고 연락을 저에게 드릴까요? 좀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그냥 도움반에 보내주시면 그 도움반 선생님께 연락을 제가 받는 게 더 편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도움반 선생님께 아이가 끝나면은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선생님께서도 이제 수업에 집중을 해야 돼서 저희 아이 신경을 못 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께 그냥 연락 받으시면 된다고 해서 제가 다시 담임 선생님께 문자로서 그냥 바쁘시는 것 같은데 저에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는 네 어머니 하고 문자가 끝났고 저는 날래날래 집으로 향했죠. 집으로 한번 다시 학교로 오는 게 엄청 귀찮은 일인데 정말 앉아있는 게 더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벅저벅 그냥 앞뒤 안 보고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도 힘든 거는 모르겠고 제가 가만히 벤치에 한 2시간 앉아있다가 움직이니까 얼마나 몸이 막 개운한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바로 뻗고 푹 자지는 못했는데 좀 이렇게 누워 있었고, 이제 아이가 마칠 시간쯤 돼서 점심 직전에 왠지 마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학교로 왔었고, 동반 선생님께서 이제 선생님이 직접 연락을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직접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못 받았고 동반 선생님께서 이제 연락이 오셨죠. 그래서 제가 마침 집에 갔다가 학교에 현관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고, 아이를 받고 아이랑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병원부터 갔었죠. 오케스트라 했을 때 제가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오는 그 친구가 저를 알아봤을 때 오늘 뭐 이모 사무실에 놀러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목요 예배가 있지만은 나도 일정이 있지만 나도 잘 모르겠다 하면서 놀러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더 가져오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50분이 되면 여기서 한번 컷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스토리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금방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었죠. 저희 아이가 자주 가는.
병원을 거진 뭐 너무나 자주 가서 좀 뻘쭘하긴 한데 그래도 아이가 자주 아프니까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병원에서 제가 복음을 두 분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한 분까지 더 전하게 되었죠. 그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두 분께 카운터에서 계산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 분은 그냥 덤으로 받으신 거고, 자주 가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뭐 그 사람들의 상태를 봤죠.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른 척 하면서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고, 예전 같았으면 뭐 아이에게 사탕도 주면서 뭐 아이의 이런저런 얘기 소통하고 뭐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셨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조금 이렇게 뭔가 거리가 이렇게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뭐 아이는 좋아하니까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웃어는 주고 하시는데, 좀 그런 모습이 저는 좀 착잡하죠. 조금 더 잘 지낼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인데 점점점 멀어지는 게 보이니까. 그래도 이제 갈 때는 또 아이에게 또 반갑게 또 잘 가라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이랑 같이 이제 사무실에 왔었었는데, 아이가 약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좀 먹이고 있었는데 이제 오전에 저랑 만났던 그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왔죠.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오는 그 2명 데리고 와서, 저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정말 왔더라고요. 와서 피아노도 치고, 그리고 그 저희 아들이랑 같이 소통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저희 사무실만 오면은 뭐 항상 가는 곳이 이제 근처에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입니다. 자주 가는 곳인데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랑 챙겨서 그렇게 이제 놀이터로 가게 되었는데, 저희 아이는 이 점프밴드라는 그런 놀이를 좋아해서 일부러 줄넘기를 가져갔죠. 줄넘기를 가져가서 이거 엄마 폰 영상을 보면서 점프밴드를 하라고 그렇게 시켰고, 다른 아이들은 다 저희 아이의 놀이에 맞춰서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술래잡기 하자 이렇게 말이 맞춰졌고, 저희 아이 혼자 두고 이제 저희 3명이서 술래잡기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또 이렇게 술래가 되더라고요.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제가 좀 잘 집니다. 이상하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 이 아이도 잡으러 갔다가 저 아이도 잡으러 갔다가, 아이들도 뭐 도망가는 게 너무나 재밌죠. 그렇게 한창 이렇게 돌아다녔었는데, 그 작은 꼬마 아이 2명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왔는데 한 명은 너무 어린 아이라서 한 5-5살 됐나요? 그리고 한 명은 학교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한 6살, 7살 됐겠죠. 누나고 이제 남동생인 그런 꼬마 아이들인데 그냥 뭐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노는 것을 이렇게 좀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나인 그 여자아이가
뭔가 제가 하는 행동을 좀 따라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암벽을 타고 올라가면 그 친구도 같이 암벽을 타고 올라오려는. 그래서 정말 암벽을 타고 올라오면 와, 너 정말 용감하다 하면서 노는 무리에 이 친구도 운동을 잘하는데 너도 운동을 잘하는구나 하면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한 번 또 암벽을 타고 올라갔었는데 그 아이도 이제 암벽을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데 이제 암벽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잘 올라오는데 하나가 되게 올라와 보지 않은 그런 암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거진 막판에 손을 놔버려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바닥이 이제 쿠션 바닥이라서 제가 만약에 떨어졌으면 진짜 충격을 먹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는 이렇게 떨어져서 굉장히 놀랬는데도 이렇게 손을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기 있는데 굳이 제가 뭐 아이가 여기 지금 떨어졌어 이런 말은 하지 않았고, 괜찮니 하면서 너 진짜 씩씩하구나 하면서 그렇게 또 칭찬을 한번 해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완전히 이제 술래잡기에 가담은 하지 않았는데 술래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손짓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래 언니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지금 잡으러 갈 거야 하면서 그렇게 조금 소통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아이가 정말 저를 이렇게 본인도 술래처럼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3명이었는데 4명이 된 듯한 그런 술래잡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어린 친구 때문에 그 언니들이 불편할 정도로까지는 만들어지진 않았죠,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한 몇 바퀴 돌았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복음은 알겠는데 그 복음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되고 그냥 놀이를 하게 됐었는데, 도는 타이밍에 이제는 좀 내가 뭔가 얘한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언니들은 저기 약간 떨어져 있고 지금 그 어린 동생이 저에게 엄청 가까이 있는데, 이 타이밍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더는 못 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눈에 보이는데 제가 너무 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친구도 저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모는 저기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어린 친구가 그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말이 저는 여기 골목 안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정말 이모가 하는 이 복음을 네가 복음의 의도를 네가 알아챘구나. 나는 예수님 믿고 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나라 출신이야. 그런데 너도 지금 하나님 나라 출신은 아니지만 네 출신이 어딘지 네가 어디에 사는지 지금 네가 나에게 말해주고 있구나. 그 대답이 얼마나 좀 예쁘고, 그리고 정말로 뭔가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그런 대답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좀 뭐 아침에 병원 갔었을 때도 그랬고, 제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등을 돌리고 좀 이렇게 멀어지려고 했던 그런 써냈던 그런 경험들이 이 친구를 통해서 굉장히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나 좀 눈도 막 똘망똘망하고 정말로 다른 시선 보지 않고 저만 보면서 제가 어떤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마음을 확 열고 받아들이는 그 친구가 너무나 예뻐서
또 이름을 물어봤죠. 이름을 물어보니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또박또박 자기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름도 물어보길래 제가 제 이름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언니들도 이 언니는 이 이름이야, 저 언니는 여 이름이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한 거를 그 언니들도 알아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는 정말 순례의 그런 처지를 좀 내려놓고 정말 그 복음의 순간에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 이제 놀고 있다가 언니 중에 한 명이 방문 수업을 가야 돼서 어머니가 이제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지금 바로 집으로 가야 하는 상태라서 더 놀이를 진행할 수는 없었고, 그 어린 친구 아버지가 동생이랑 같이 물을 사러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간다면 이 어린 친구 혼자서 있을 것 같은데 좀 너무 두려움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경비 아저씨에게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물 사러 가셨다고 해서 여기 혼자 있게 될 것 같다고 좀 경비 아저씨께서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양해를 드렸고, 아는 아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아이인데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이제 뭐 얘기를 드리니 좀 멋쩍어 하시면서도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한 분 오셔서 앉아 계시길래 그 어린 친구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 오실 거야,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 하면서 좀 위안을 하면서 돌아섰죠. 돌아섰는데도 왜 그 모습, 혼자 남겨진 모습이 왜 그렇게 마음이 쓰이던지, 정말 뭐 아버지를 제가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언니들을 놔두고 제가 여기 장소를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좀 걱정이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하나님께 기도 드렸죠. 아이가 무사히 아버지랑 만나서 귀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1시간 지났는데 여기서 1부를 끊고 2부에 또 뵙겠습니다.